안녕하십니까. 조영진 세무사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일반에 대한 부분으로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의 세법상 검토사항에서 발주자, 공사 장소 등을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도급 현장의 과세 표준 안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현장은 과세 현장과 면세 현장으로 나누고 또 이제 겸업 현장도 있겠죠. 그래서 도급계약서에서 과세 비율과 면세 비율이 확정되어 표시되거나 이제 금액으로 확정되어 표시되거나 아니면 예정 건축 면적이 계약서나 설계도서에 구분이 되므로 이제 이를 실지 귀속으로 보아서 기성 청구시마다 과세부는 세금계산서, 면세는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 도급 현장의 과세 표준 안분 계산과 부가세 구분 표시에 있어서 부가세 유의해서 안분하도록 해야 하는데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의 계약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으로 표시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가로 열고 부가가치세 포함이다라고 했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1금 2,912만 6,214원 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어떻게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나오느냐 했을 때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안분하게 되는데요. 밑에 자료를 보시면 과세는 30%라고 하고 가정입니다. 면세가 70%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언뜻 보면 3대 7로 안분해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과세가 30%이고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에는 붙기 때문에 30%의 10%인 3%가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전체 합계가 100%가 아니라 103%가 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 공급가액은 전체 103%분의 30%가 되는 것이고요. 면세 공급가액도 전체 103%분의 70%가 되는 것입니다. 예, 계산을 해보면 15 곱하기 103%분의 30% 하면 2억 9,100 정도가 되는 거요. 면세 공급가액은 15 곱하기 103분의 103%분의 70%가 되면 6억 7,900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둘의 합계 금액이 절대로 10억이 될 수는 없습니다. 103%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2억 9,100하고 6억 7,900 요 사이에 금액 이 두 개를 합쳐봐야 10억이 되질 않으니까 나머지 차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를 상기와 같이 결정하도록 하고요. 근데 실무적으로 면세 현장을 할 때 매입 부가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의 부분인데요. 크게 보면 공사 원가에 산정할 것이냐 아니면 매입 부가세를 발주자에게 전가시킬 것이냐의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구조를 보면 발주자가 있고 수급인이 있고 이제 원수급인이죠. 그 다음에 하수급인이 있는데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이제 면세 현장이기 때문에 계산서,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수급인은 계산서를 발급받지만 여기 세금 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죠. 그러면 관련돼서 수급인도 마찬가지로 발주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면세 현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자체도 뭔가 그 매입 여기는 세금계산서를 받겠죠. 세금계산서를 받는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굳이 수급인에게 전가하려고 할 텐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자체의 약정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불공제되는 부가가치세 아까와 같이 계산한 부분들은 공사 원가에 산입을 해서 수급인에게 받도록 하고요. 두 번째, 하수급인이 아니라 도소매업자가 수급인에게 건축 자재 같은 것을 공급하게 된다라고 할 때 또는 도소매업자가 하수급인에게 건축 자재 같은 걸 공급한다 할 때 이것을 구체적으로 매입세액 자체가 역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공제가 안 되고요. 그럼 이 부분들은 하수급인과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전가하려고 할 텐데 전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다 공사 원가에 산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전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짜는 것이 실무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부분과 관련된 면세 현장, 과세 현장 업무 처리 부분을 살펴봤습니다.